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12월 6일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1월 9일에 있을 새로운 해의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똑같이 우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나오는 포인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독해 일부분부터 하는데요. 관련사의 사용.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독해 일부분은 항상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는 게 상식입니다. 즉 보통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쭉 보시거든요. 호흡을. 이렇게 보면서 틀린 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단어 한 개가 문제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없고요. 호흡으로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A, B, C, D 보기 전체를 보시면서 관련사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이란, 但是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메모하시면서 짝이 괜찮은지 이런 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호흡이 끝나고 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어, 목적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서술어하고 목적어가 전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정말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수식 성분의 어떤 어법적인 요소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자, 요 관련사의 사용 문제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달에 이렇게 10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출제하는 교수님께서는 제일 쉬운 걸 내요. 관련사의 사용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짝이 안 맞는 거 찾기. 예, 그래서 한번 쭉 보면 루코라는 관련사가 일단 보이죠.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조페이라는 짝으로 뭘 썼죠? 예를 썼어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페이를 예하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조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용법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보통 잘 아시는 只有 유일 조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직 뭐뭐뭐뭐 해야만 주어 뒤에 부사니까 자의를 써서 뭐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只有努力学习 혹은 똑같이 除非努力学习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유일 조건 다른 건 안 된다. 你才能成功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只有는 안 되고 除非만 되는 게 반대로 뒤집어 가는 거예요. 영어로 치자면 if not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직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들 要不然 두 글자씩 사용 가능해요. 要不不然이런 것들 다 5급에 들어가 있죠. 否则 4급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시게 되면 이건 접속사니까 주어 앞에 뒤집어 가는 분위기를 주실 수 있어요. 이때는 只有를 쓰실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除非努力学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要不然 혹은 要不不然否则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你不能成功 성공을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뒤집는 호흡까지도 가능한 게 조페인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관계없는 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짝이 맞지 않아서 정답이 되는 케이스. 요즘은 계속 이 문제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하는 습관만 딱 길러주고 관련해서 찾아내는 습관만 있으면 바로 한 문제는 분명히 풀릴 건데요. 여기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뭐로 고치는 게 맞나?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부위엔이 뭐를 원하지 않아요? 주동 学习 신지식 새로운 지식 배우기를 주동적으로 원치 않으면 经验再丰富 경험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예, 终究会被取代 대체가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即使 같은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제일 많이 쓰는 짝이 예가 되겠죠. 설령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근데 뭐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모를 딱 하는 순간 짝이 이상하다 해서 한 문제 쉽게 풀어주시고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문장 분석형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보면서 전체적인 문장의 어순이나 호흡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거. 자, 52번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这艘飞船이 비행선은 脱离 6급 동사죠. 벗어나다, 뭐를 벗어나다, 떠나다. 国际空间站 우주에서 국제적으로 다 같이 쓰는 그 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근데 장차라는
부사가 뒤에 와 있고 위는 우리가 온갖 뜻이 다 돼요, 여러분. 많게는 10가지 전치사 뜻이 됩니다. 뭐 짜이도 되고 게이도 되고 종도 되고 따오도 되고 빼이도 되고 다 되는데 지금은 下月초, 다음 달 초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면서 짜이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쓴 거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我学汉语 하고 네, 뒤에 짜이, 베이징을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이렇게 짜이, 베이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 몽땅 요렇게 동사 앞으로 이 비행선은 장차 다음 달 초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호흡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요 두 개는 문형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호이샹. 떠올려봐요. 어떤 세월을. 일단 큰 호흡만 보고 있어요. 让我, 우리가 让이라고 하면 사동동사잖아요.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 자, 딱 흐름만 보시면 아시죠? 이 문장의 문제는 뭐다? 주어가 없어요. 물론 문장에 주어가 없다고 항상 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격언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원래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 세월을 떠올렸는지, 그리고 뭐가 나로 하여금 어떤 깡카이 하면 6급 단어로 뭔가 감개무량하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했는지 주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주어가 없는 상태여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거는 딱 하나면 해결이 돼요. 얘를 빼요. 그러면 워가 주어로 튀어나오게 되죠. 얘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요 앞에도 주어가 워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월을 다시 회상을 해보니 내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되니까 주어가 생기는 문장으로 정상적으로 고쳐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3번. 특히 잘 나오는 문형인데요. 우리가 문장 시작이 앞에 전치사 구조로 시작했어요. 어떤 전치사 구조로 시작했는데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요 문형.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어가 없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산비탈 위에 在什么什么上 뭐 이런 게 있고 有一座房子 야, 저기에 집이 한 채 있어 하는 건 원래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거 빼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집이 한 채 있어. 괜찮네. 그러면 되는데 정말 주어가 없어도 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동사가요, 우리 사동이라 그러죠. 让 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 叫 시, 링 요런 동사일 때는 거의 틀렸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한번 그게 이번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통과 샤마샤마 여기까지 전치사 구조예요. 그쵸? 뭔가를 통해서 시가 나왔죠. 시가 나왔죠. 犯罪低龄化的问题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바로 넘어가요. 문제로 하여금 개선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전치사 구조를 일단 빼요. 이걸 빼고 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괄호니까. 뒤에 내용만 중국 사람한테 가서 말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개선되게 만들었어. 이러면 중국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가요? 이 문장은 주어가 없으면 안 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주어가 없어서 틀린 문제. 이번에 주어가 없는 문제가 2개나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는 보통 주어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뭐가 이 문제를 개선시켰냐면요. 여기 있어요. 学校和社会的共同努力. 이 학교와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이 문제를 개선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게 앞으로 뿅 튀어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가로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 가로 누구 때문에 하게 됐어요? 다 이게 통구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통구어를 빼주시고 주어를 만들어내면 정상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관련사, 문장 분석력, 요거는 고정 문제고요. 문장 분석력 문제는 많이 나오면 10문제 중에 7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 문제를 맞춰준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독해 이 부분에서는요. 몇 가지 조금 요거는 계속 앞으로 알아둬야겠다 싶은 것들이 보여서 그것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62번에 빈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첫 번째 빈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3개 빈칸 중에 첫 번째 빈칸을 보시면
이 이름은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뒤에 위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언어 모르면 그냥 어떤 언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위를 붙일 수 있는 말이 참조하다, 참고하다는 안 되고 얘네들은 반드시 동사 쓸 때 치위위, 라이위위 형태로 쓰기 때문에 최소 C하고 D를 놓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요 위 시리즈 있죠. 무슨 위에 위 하는 시리즈는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드리려고 그래요. 치위엔과 파위엔이 사실은 문제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적어볼 건데요. 이 위엔 하는 애들은 동사로 사용할 때는 전부 다 무조건 위를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치위엔 위 그리고 파위엔 위 이렇게 이제 쓰게 되시는데 요 두 개를요. 한국말로 기원하다, 발언하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찾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뒤에 올 겁니다. 자, 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의 뜻을 나타내지요. 예를 들어 종진텐치라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딱 끊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쓰는 애인 거예요. 시작을 딱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보통 지외위하고 시간과 장소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는 지외위하고 연도가 뻔히 딱 있잖아요. 몇 년도에 시작되었다. 혹은 발레, 춤을 추는 발레는 지외위 이탈리아 무슨 지역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지외위를 써주시고요. 얘는 발생의 포인트가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서서히 발생한 것들은 보통 파위의 위를 쓰게 돼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트리오 3개가 있는데요. 강, 산, 그리고 무슨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하는 문명, 문화. 요 종류가 트리오, 제일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강이라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제 샘물 같은 게 흐르다가 점점 줄기가 커져서 강이 되는 거지. 강, 자 여기서부터 줄 딱 꺼서 여기서부터 넌 강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어요. 발생했어요. 라는 느낌을 줄 때는 파 위에 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해 두시면 거의 문제 없이 보통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얘네들은 전혀 다르니까요. 라이위에는 라이가 여러분 뜻이 뭐예요? 오다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온 곳 혹은 출처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라이위에 위로 동사로 쓰게 되시면 어디로부터 왔다. 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건위엔에서 건은요.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근본 원인 이렇게 해석을 넣으시면 되고 건위엔 위 형태로 쓰게 되면 이 뒤에 것 때문에 비롯되었다. 얘 때문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이름이 언어에서 무슨 영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영어나 뭐 중국어로부터 온 거겠죠. 그래서 라이위엔 위. 왜냐하면 이 언어에서 이 이름이 이렇게 하나가 온 거지 이 언어가 시작점이 돼서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라이위엔 위가 정답이 됐었는데요. 위엔 시리즈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게 보시면 광다 샤모地区 아주 넓은 사막 지역은 공간이 으흐하다라는 형용사 들어가는데 이 4개는 꼭 기출해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알아두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는데 전부 다 뜻이 여러분 넓다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어 뜻으로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따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코안창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그리고 리아오코, 광코, 카이코 얘네들은 전부 다 넓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코안창이 넓다인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여러분 방이 좀 널찍한 정도 房间宽敞 아니면요 우리 왜 호텔 같은 데 가면 홀 있죠 홀이 되게 넓어요 大厅宽敞 기껏 해봤자 이 정도 반면에 辽阔랑 广阔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장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넓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막 아니면 바다, 대자연이 넓다 이런 것들을
쓰는 애들이고 둘 다 굉장히 넓은 거는 공통점인데 그래도 좀 더 넓은 느낌은 얘가 조금 더 세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막 지역처럼 이런 공간이 넓은 거는 B의 랴오코와 C의 광코 일단 두 개 다 가능해요. 물론 이 문제는 다른 빈칸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카이코어는 여러분 형용사도 되고 얘는 동사도 돼요. 동사도 돼서 동사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목적어를 한번 붙여보는데 넓다가 아니라 넓히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를? 시야를 넓히다. 이거 워낙 많이 나와서요. 꺾으시고 네, 시예라고 붙여줄게요. 카이코 시예, 시야를 넓히다. 비슷한 말로는 시야라는 말을 엔지라는 말도 써요. 눈의 세상. 그래서 카이코 시예, 카이코 엔지 이런 단어들하고 주로 쓰게 되고 그러면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예 카이코죠. 시야가 넓다. 이럴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전부 넓다끼리 이렇게 뭉쳐 다닐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꼭 요 4개는 한꺼번에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찍어드렸어요. 그 다음 오늘 문제는 쓰기입니다. 진짜 강호동이 하는 말처럼 무슨 일이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최근에 쓰기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특히 11월 시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건 12월 시험이잖아요. 11월 시험은요. 사람이 워가 주인공이고 뭐 이름 외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람 이름 한번 보세요. 우리 중국인 쌤도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아니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이 사람은 펀진시 발음은 한번 적어드릴까요? 그나마 이 와중에 위안이 되는 거는 이 시라는 글자가 5급 단어라는 거 말고는 정말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요. 저는 싱펀인 사람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거의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하필 왜 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실제 인물이라서 어쩔 수 없고 한자 이제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죠. 아 나무 목이 막 있어. 아 중간에 X가 2개 들어가네. 이 사람 키가 되게 큰가 봐.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 단어를 못 쓰면 이번에 끝이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도낭의 막고굴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긴 할 건데 뜬 황모 까코 정말 망했어요. 그래서 12월 시험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쓰기 딱 보자마자 어떡하지 학생들? 망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2020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꼭 써야 하는 글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학생들이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뻥치게 되겠죠,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던 글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요.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줄이는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충격은 여기까지. 총 8단락이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기는 1000자를 400자 정도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죠. 보이나요? 40%인데 이게 단락이 원래 단락을 절대로 지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길이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잖아요. 원래 단락보다 우리가 팍팍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단락을 하기에는 너무 짧아지는 단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고지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중국어에서 한 단락은 한국어와 달리 2칸을 띄우잖아요. 원고지를. 그리고 이제 쭉 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딱 맞나요? 남아요. 그러면 또 원고지가 이만큼 남죠? 자꾸 이렇게 단락이 바뀌게 되면 남는 원고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진짜 자칫하면요. 300자로 줄여야 되는 수가 생긴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쓸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락을 8개까지 쓸 수는 없고요. 보통 이런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적으면 3개, 많으면 6개.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맞춰질 겁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4-5개로 줄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평상시보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넣긴 했거든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건 항상 중요하니까요. 자꾸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자꾸 40%를 단락별로 줄여서 쫙 합쳐갖고 요약 쓰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특히 제가 잘 보여드릴 텐데
어떤 단락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 90%를 다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여러분 확 다 날려도 되는 중간에 약간 삽입 단락 그러니까 이야기의 큰 흐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락이 있으면 제가 아예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시고요.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다시 알게 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패스를 해서 쓰지 않아야겠죠. 뭔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원래 천자글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막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못 써요. 그쵸? 큰 것만 딱 얘기하고 넘어간다거나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되게 이제 멋을 부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약 쓰기는 멋을 부리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패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사, 대신 쓰는 말인데 인칭 대사, 사람을 대신하는 말. 예를 들어 타 같은 걸 썼는데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타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쓰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타가 나왔다면 그건 타로 쓰면 안 되고 사람 이름을 다시 살려준다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시대사, 제일 대표적으로 쩌, 나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것은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문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했는데 나는 그 문장을 안 썼어요. 그러면 쩌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직접합법을 간접합법으로 우리가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없고요. 여러분 요거는 지난번 적중특강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거기서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이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말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 줄이 들어갔는데 그걸 내가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거의 똑같이 적겠다는 거는 요약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빼고 그냥 쉼표로 처리하고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인칭 대사 워라고 했던 게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달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을 띄엄띄엄 우리가 쓰잖아요. 쓰다 보면 갑자기 문장이 요 다음에 저 밑에 게 내려오면 좀 연결이 안 좋다. 이럴 때는 관련사 말하자면 뭐 딴시를 조금 연결해 준다거나 뭐 인웨이, 소이 뭐 이런 것도 써본다거나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더 좋은 요약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낙 막고굴이에요. 굉장히 사막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부처님들 상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 큰데 제가 뭐 그걸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 40% 정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도낙 막고글은 중국이 세계에 준 유일무이한 선물이다. 그러나 끝없는 역사의 긴강 속에 그것은 끊임없이 느리게 되돌릴 수 없는 태세로 사라지고 있다. 해석은 될 수 있으면 좀 직역으로 어색해도 일단 중국어 그대로 살려서 막고글이라는 이 인류 문명의 보존을 지켜내기 위해 자, 이 사람은 위대한 여성은 가장 푸른 세월을 선택해서 가장 젊을 때 큰 사막 깊은 곳으로 와서 일생을 쏟아부어 도낭을 지켜 막국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그녀가 영원한 도낭의 딸이라고 말한다. 1번 단락이었습니다. 2번 단락입니다. 1938년에 출생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역사 문물에 깊은 흥미가 생겼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상의 도낭에 대한 묘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도낭에 관한 꿈을 심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펀진 씨는 원하는 대로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고고학 전공에 합격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네요. 1962년 졸업 전에 고고학 실습을 하는데 24세의 펑진 씨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머지 3명의 남학생과 도낭에 가서 실습하는 것을 선택했다. 2번 단락. 3번 단락은 좀 길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개로 페이지. 처음 도낭에 도착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충격받았대요. 그곳에서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예술가들이 무리지어 걸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나중에 제가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예술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은 현재 열악한 생활 환경이었다. 어떻게 열악했는지 나와요. 막고굴은 감숙성의 깐소성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고 기후가 건조하고 황사가 온난화를 뒤덮었으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 그곳에서 과학 연구자들은 하루에 겨우 간단하게 2끼의 식사를 먹을 수 있었고 마실 것은 알칼리성 물이었으며 묵을 곳은 낡은 사찰과 진흙 가옥이었다. 낮에 동굴에 가려면 반드시 줄사다리를 올라타야 했는데 매일 펀진 씨는 몸에 몇 개의 찐빵을 품고 가능한 한 물을 마시지 않아 화장실을 갈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번거로움을 피했다.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자, 4번 단락. 막구굴의 생활은 이 상하이의 중산층 과정에서 자란 아가씨에게는 도전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실습 기간에 펀진 씨는 거의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본래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3개월이 되지 않아 병으로 쓰러졌고 어쩔 수 없이 앞당겨 실습을 끝냈다. 네, 4번 달라. 5번 달라. 나는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 막구굴을 떠날 때 펀진 씨는 남몰래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1년이 되지 않아 그녀는 약속을 어겼다. 1963년 펀진 씨는 졸업했다. 직업을 분배할 때 이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 좀 더 북한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취업이라는 걸 중국 사람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00년대 들어서 이제 그런 약간 자유 경쟁이 생겼고요. 개혁 개방을 까이고 카이팡하면서요. 요때면요, 딱 정해줘요. 그래서 너는 여기 가서 일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을 분배할 때 도낭 문물연구소에 사람이 북대로 와서 이전에 도낭에 실습하러 왔다 아까 그 남학생 3명하고 펀진슈하고 그 학생 4명을 원한다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5번 달락 계속. 그래서 그해 9월 펀진 씨는 다시 한번 도낭문물연구소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한번 머물러서는 다시는 떠난 적이 없었다. 도낭에서 50년간 50년을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크고 작은 735개의 동굴을 모두 돌아다녔고 모든 벽화, 모든 채색 조각을 다 보았다. 그녀는 과학연구원을 이끌고 석굴고고학, 문헌연구 등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했다. 자, 아직 더 읽을 건데요. 좀 보면 일단 연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건 이제 포기하셔야 되고 그 10분 동안 보는 시간에 이런 걸 외우고 있다거나 이거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그쵸? 자, 6번 단락. 도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강구하여 중국 문물 보호 영역에 국제협력이라는 시작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각 큰 명소에서 막구글에 대해 앞장서서 유동량 제한을 실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면 이게 아무래도 파괴가 훼손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인구를 제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막구글에 대한 동경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단락. 그래서 그녀는 또 처음으로 디지털 도낭이라는 이념, 즉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기했는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낭을 볼 수 있게 했고 재생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는 문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연구소의 구성원들을 이끌어 디지털 센터를 건립했고 모든 동굴, 모든 벽화, 모든 조각상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막구글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했다. 비록 자금 소모가 막대했고 반대하는 사람 매우 많았지만 그녀는 여태껏 망설이지 않았다. 8번. 시간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녀가 옳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2016년 5월 1일 디지털 도낭 데이터베이스가 정식으로 온라인에 업데이트되었다. 1호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30개, 이런 거 우리 안 해올 거예요. 30개의 동굴, 10개의 왕조의 고해상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파노라마 여행을 실현했다. 굉장히 단어가 어려워요. 그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도낭으로부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 연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연도는 적절히 우리가 그냥 빼고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졸업했으면 그냥 졸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뭐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외우지 못하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인데 좀 써야 되는 것들은 쉽게 바꿔가면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라 줄이는데 조금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서 도낭 막고굴은 중국이 세계에 준 유일무이한 선물이다. 요거는 뭐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 지유 6급 단어죠. 지유시 제 세계에 준 최근에 이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한 선물이다. 좀 이따 중국어는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나 역사의 긴강 속에 뭐 이런 거는 써도 될 것 같아요. 별로 긴강이란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장허라고 하면 되니까요. 긴강 속에 자, 이 표현이 원래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느리게 되돌릴 수 없는 태세로 사라지고 있다. 이게 원래 중국어로 어떻게 나왔냐면 타不断的 이 뭐뭐로서 이종缓慢的 하나의 굉장히 느리면서도 不可逆转的态势로서 라고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역전이란 말은 거꾸로 다시 갈 수 없는 태세로서 짜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消失라고 했었는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풀어봤어요. 타짜이 그것은 뭐하고 있다? 죄송해요. 이만 아니고 느리다만.
자, 그럴 수 있죠. 네, 물수변 빼고 慢慢地消失라고 할 거예요. 慢慢地消失.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막고굴이라는 이 인류 문명의 보존을 지켜내기 이러면 계속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죠. 막고굴, 막고굴.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좀 이따 바꿔볼게요. 중국어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처음 나오니까 우리가 이름을 당연히 써야겠죠. 이 사람은 하고 바로 연결하고. 자, 요 2번도 한번 볼게요. 원래 원문은 选择 선택했어요. 在 언제. 자, 最青葱的岁月. 자, 여러분, 칭총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아주 서면어체 표현인데 가장 자기가 푸릇푸릇할 때, 푸릇푸릇한 세월에 来到大漠深处 이런 큰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칭진 이생이란 말에 일생을 다 쏟아붓다. 너무 표현이 어려워요. 守护 하면 지키고 보호하다. 요거는 뭐 한자 자체가 어렵지 않죠. 도낭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말을 제가 조금 쉽게 풀면 选择 뭐를 선택했냐면 在青春岁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来到 다시 요거를 보시면 큰 사막의 깊은 곳이라고 하지 않아도 결국은 요 도낭 막고골 쪽을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요. 这里로 바꾸면 되죠. 来到这里 해서 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칭진이생. 예. 用自己的一生 자신의 일생을 다 쏟아부어서 사용해서 守护敦煌은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한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녀가 영원한 永远的敦煌的女儿입니다. 她是라고 하니까 조금 연결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을 뛰어넘고 나니까. 일생을 쏟아부어서 도낭을 지키는 걸 선택했잖아요. 선택했고 그녀는 도낭의 딸이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 她就是 바로라는 말로 연결을 해서 그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낭의 딸이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敦煌莫高窟是中国给予世界独一无二的礼物然而在历史长河中그 다음 요걸로 갈 거예요. 요걸로 它在慢慢地消失 네, 요까지 为了 뭐 하기 위해서 这片文化遗产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내단 말을 여기는 뭘 썼냐면 留住, 유지하고 끝까지 남겨놓는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저도 为了留住这片文化遗产冯锦诗는 하고 바로 2번 用自己的一生守护敦煌 했습니다. 她就是永远的敦煌的女儿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웠던 표현들이 좀 이제 쉬워지고 요거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건 쳐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 쓰긴 썼어요. 이렇게 배경을 너무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1번 단락은 요 정도. 2번 단락은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연도를 포기할 거예요. 펀진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영향을 받아 역사 문물에 깊은 흥미가 생겼다는 좀 중요해요. 왜 자기가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 교과서에서 도낭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고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이게 안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도낭의 시스바로 가는 것에서 그녀가 도낭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생겼고 어렸을 때 자, 이제 그녀라고 할게요. 우리가 특히 지금 줄였잖아요. 원래 내용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름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녀는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던 대로 루에 그리고 베이징 대학에 합격해서 연도 안 하고 바로 제가 하나 연결을 삥 하고 나오려고요. 또한 바로 졸업전 실습으로 갈 거예요. 일단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전 실습에서 24살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로 쭉 갈 거니까 주어도 빠져도 되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다. 이건 5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毫不犹豫的选择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요까지 중국어로 한번 해보면 冯锦诗从小就受父亲影响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심표 对什么什么 흥미가 생겼다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对历史文物 역사 문물에 대해서 产生了
浓厚兴趣. 여러분 요거는 6급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살려볼게요. 깊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타예요. 타로 2번 갈 거예요. 타如愿考入了北京大学历史系考古专业并 또한 어디에서 在什么什么实习中 이렇게 갈게요. 在毕业前考古实习中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거예요. 뭐를? 毫不犹豫的选择和另外3名男同学와来敦煌实习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3번 단락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뒤에 보세요. 색깔이 아예 없죠. 처음 도낭에 도착해서 이제 그녀로 우리 웬만하면 갈게요. 그녀는 완전히 충격받았다. 被彻底 철저하다라는 해석 보통 별로 안 좋아요. 彻底는 완전히. 彻底震撼 6급 단어. 이번에는 6급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보면 좀 써야 되는 게 5급들이 많았거든요. 震撼 하면 굉장히 막 온 마을을 막 뒤흔들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되게 감동을 받고 놀랐을 때도 震撼 했다는 얘기 써요. 충격받았다. 그리고 아까 이 너무나 멋진 문학적인 표현 뺍니다. 그런 다음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인 예술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은까지가 주어져. 것은 什么什么的 명사시킬 건데 요때 이 충격적인 예술이란 말은 좀 써주는 게 좋은 게 연결적으로 충격받았다 해서 왜 충격받았는지 우리가 뺐거든요. 사실은 뭔가 예술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너무 더러워서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뺐기 때문에 예술을 꾸미는 말로 똑같이 쩐한을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 거죠. 아, 이래서 충격받았구나. 그래서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건 뭐였다? 현지의 열악한 생활 환경, 恶劣的环境, 5급 답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써요. 열악한 환경. 한번 중국어로 해보면 第一次到达敦煌, 타라고 하고 他被彻底震撼了. 然而, 그러나 어떤 것, 这种震撼的艺术잖아요. 이러한 충격적인 예술, 과 해서 허를 먼저 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를. 然而和这种震撼的艺术 그 다음에 어떤 거? 形成鲜明对比的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했어요. 是 이었다 뭐 있다? 当地的 현지의 恶劣的生活环境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까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나 열악했는지 설명하는 거 이거요? 안 해. 못해요. 화장실 그래 알겠어. 그냥 열악해서 생기는 결과로 바로 너무 자세한 묘사는 절대로 우리가 요약 쓰기에 쓰면 이제 이거는 도저히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에게는 도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거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쓰러지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적응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实习期间 그녀는 거의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게 생각이 들 거고 3개월 되지 않아 병으로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일찍 끝냈다. 이렇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결성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은 이런 충격적인 예술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실습 기간에 거의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못했. 너무 연결 좋잖아요. 그쵸? 얼마나 열악했냐면 实习期间他几乎没有好好吃过一顿饭 했고 不到3个月病倒了 不得不 어쩔 수 없이 提前结束了实习 앞당겨서 실습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네, 자 나는 다시 참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바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연도까지 다 빼고 지금 여기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단락이 바뀌어요. 2번에서 요약 쓰기 3번 단락으로. 그래서 한 번쯤 써줘도 되고요. 타로 가셔도 돼요. 너무 글자 어려우니까. 펀진씨가 졸업을 하고 직업을 분배할 때 바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졸업했다 안 하고 졸업한 후 직업 분배할 때 하고 什么什么 시로 묶어줄 거예요. 도낭 문물연구소에 사람이 북대로 와서 이전에 실습하러 왔던 아내도 우리 알아요. 왔었던 그 4명의 학생을 원한다고 지목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목했다, 주밍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제내할래요. 이렇게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자, 冯锦诗毕业后分配工作时라고 연결해서 직업 분배할 때敦煌文物研究所的人来到北大 북경대로 와서 指明 지적했어요. 지목했어요. 야, 누구를 원한다고요? 以前来的那4名学生 그 4명의 학생을 원한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연도 빼고 이제 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낭 연구소 안 와도 되잖아요. 어쨌든 도낭에 온 거니까 도낭에 오게 되었고 바로 연결 다시는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도낭에서 쓸데없는 말에 무슨 50년간 넣어줄 거고요. 자, 735개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50년간 그녀가 과학연구원들을 이끌어서 많은 영역에서 이런 거 다 못 쓰잖아요.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취득했다, 거두었다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于是他再次来到敦煌 여기까지. 再也没有离开过 다시는 떠난 적이 없었어요. 在50年中他带领 누군가를 이끌고 인솔해서 누구를 과학 연구를 줄여서科研人员을 이끌고 在很多领域取得了新成果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죠? 넘어갑니다. 도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하셔도 되고요. 그녀는 국제협력을 강구했다. 자, 또 나왔어요. 우리 6급 동사 머우치오 뭔가를 되게 찾는 거예요. 우리 좀 협력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머우치오 고지 허조 해서 이게 처음이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막곡했고 또한 막고굴에 대해서 유동량 제한을 실현한 건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해?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디지털화가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为了更好地保护敦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어요. 谋求国际合作 했고 그 다음 심표 对莫高窟에 대해서 实现 네, 뭐를 실현했다? 限流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실현했는데 而这样做 근데 이렇게 하니까 不能满足 뭐를 만족시킬 수 없다? 越来越多的人对莫高窟的向往 6급 단어 동경하다 동경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于是他又首先 처음으로 提出理念 여기 있죠? 어떤 이념을 내놓았냐면 数字 우리가 숫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디지털 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数字敦煌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작은 따옴표 쓰죠. 중국어는 무조건 큰 따옴표죠. 数字敦煌 이라는 이념을 제기해서 구성원들을 이끌어 두 가지가 나와요. 디지털 센터를 건립한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파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바로 파일 만드시고 자, 분홍색 막고굴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했다로 가시는데 원래는 让莫高窟永远永驻 아유 어려워라. 모습이 영원히 거기 있도록. 자, 쉽게 풀게요. 让莫高窟永远保持生命力 생명력을 여전히 약간 좀 저는 내용을 사실 좀 바꾸긴 했는데요. 요렇게 한번 바꿔서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于是他又首先提出了数字敦煌的理念 그리고 심표 带领成员 구성원들을 이끌어 建立数字档案 6급 단어 파일 디지털 파일을 만들었고 让莫高窟永远保持生命力 하게 했다. 요 정도만 뽑아내시면 되겠죠. 반대하는 사람 많았다, 돈 많이 썼다. 그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마지막 달라. 요거 하나 외우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마지막이고 이제 모든 자신의 결과물을 딱 이제 사람들한테 제시한 시간이니까요. 근데 못 외우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2016년 5월 1일라고 하면 되겠고 디지털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정식으로 온라인에 업데이트 되었다. 자, 무슨 쿠라고 하는 게 어떤 자료 베이스 이런 뜻인데요. 모르겠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그냥 디지털 도낭이 정식으로 샹시엔 요것도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온라인에 올리는 거. 온라인에서 이렇게 여는 거. 샹시엔 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막고구르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30개의 동굴, 10개의 왕조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빠지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동굴
볼 수 있게 됐다.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고글에 동굴 없는데 넣었어요. 고해상도 별로 어렵지가 않은 단어거든요. 아주 높은 뚜렷함을 보여주는 까오칭 두샹.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두샹,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1호부터라는 말은 이건 사실 5급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츠 해서 쩌로 시작하는 말은 웬만한 건 다 되거든요. 얘는 1호부터 뭐뭐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종츠 조금 더 서면어체로 요나 쯔를 쓰셔서 요츠, 쯔츠 다 상관없으세요. 제 기억에 이 글은 이걸 썼던 걸로 기억해요. 자, 하고 마지막 문장.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도낭으로부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결론. 마지막 마무리는 조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2016년 5월 1일에 数字敦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모르겠으면 正式上线 해서 심표. 自此 이때부터 自此 1호부터 全世界的人全世界的人都可以通过网络免费欣赏 뭐를 감상했냐면 免费欣赏莫高窟的洞窟 이 동굴은 어차피 이거하고 한자가 똑같고요. 동할 때 동은 요거는 어차피 또 5급 단어고요. 洞窟和高清图像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 이것은 让每个人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可以 뭐 할 수 있게 해줬다. 离敦煌 도낭으로부터 更近一点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락을 이제 재분배하게 되는데요. 1번 단락 도낭의 딸 물론 큰 따옴표로 나왔어요. 중국어는 에 대해서 이제 이끌어내는 소개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썼지요. 2번에서 4번 단락은 자신이 꿈꾸던 도낭으로 실습을 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쓰러져 갖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데까지. 그런데 5번 단락 다시 이제 또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정말 50년간 새로운 성취를 거두게 되었다. 6번에서 8번 그 중에서도 디지털화해서 사람들이 도낭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끝을 내면 총 4개 단락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뚠황더 뉴얼 이상 좋은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도낭 맞고 굴 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의 핵심은 그 굴이 아니라 그 굴을 평생 보호하기 위해서 몸바친 이 여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뚠황더 뉴얼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표현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시험을 치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 요원비어 되게 많이 해요. 뭐 몇 월 시험이 쉽대요. 몇 월이 어렵대요. 10년 동안 시험 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헛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적중특강은 문제를 똑같이 제가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게 해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특히 방금 쓰기처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40%를 솎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중특강을 조금 모아서 보세요. 모아서 보셔서 좀 보시다 보면 내 쓰기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적중특강 정말 열심히 봐서 공짜잖아요, 여러분. 공짜인데 왜 안 봐요? 이거 봐가지고 성적 오른 학생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모아서 쭉 보셔서 해의 첫 시험이잖아요. 새해 첫 시험이잖아요. 잘 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유 있게 6급 성적을 올리면서 HSK가 바뀐다는 거는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모든 게 올스탑이라고 제가 연락받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